안녕하세요. 你好. 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Здравствуйте. How do you do? Hello. 你好. 大家好. 大家好. 저는 삿포로를 너무 사랑합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한국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삿포로 내비게이션 방송은 삿포로시 시민문화국과 공익재단 법인 삿포로시 예술문화재단의 협력을 받아 행정정보나 이벤트 정보, 지역뉴스, 개인방송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눈 소식이 꽤 늦네요. 네, 이상하게 이렇게 11월 벌써 말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눈이 안 내린 적은 제가 삿포로에 와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눈이 없어서 아직은 스니커로 아니면 구두로 길을 걸어 다닐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요. 늘 내리던 눈이 없으니까 또 사람의 마음이 감사한 게 또 하루빨리 눈길을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자, 첫 곡입니다. 트와이스, 사이언티스트. 네, 트와이스의 사이언티스트 듣고 왔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눈 소식이 굉장히 늦네요. 네, 제가 삿포로에 온 지가 올해로 9년째인데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11월 말까지 이렇게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거는 처음인 것 같고, 눈이 없는 길을 걷는다는 게 조금은 낯설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면 12월인데 이렇게 눈이 없는 길을 걸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늘 이맘쯤이면 스니커나 운동화, 구두 같은 거는 다 신발장에 정리를 해두고 아주 두꺼운 부츠를 꺼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운동화로도 구두로도 마음껏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되게 좀 신기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눈이 늦으면 늦는 대로 좀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 네, 원래 눈이 이제 내렸던 곳이라서 그런지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눈이 늦네요 라는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네, 조금만 더 만끽하고요. 그 다음에 눈이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삿포로 하면 역시 눈이 내려야 제맛이죠. 눈이 없으면 섭섭하니까요. 네. 지난주에 한국에는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었죠. 수능.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지난주 18일 목요일에 있었습니다. 이맘쯤이 되면 수능을 보신 분들은 늘 좀 떠오를 거예요. 11월 초만 돼도 저도 약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수능을 본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기분이 어딘가에는 남아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특히 이제 한국인에게 있어서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 이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수능을 본 모든 수험생들은 정말 좋은 성적, 자기가 만족할 만한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나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긴 하지만요. 수능이 참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닌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컸나 싶어요. 네, 수능이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근데 나이를 먹어야 아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요. 네,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어떻게 이걸 알겠어요. 저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수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많고, 네, 내가 원하는 걸 해도 되는데, 그때는 왜 수능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나이를 먹어야 아는 거라서 이것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번 주는 수능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보라든가 그런 걸 알려줬는데, 저도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샤프 펜슬을 주더라고요. 몰랐어요. 나 때는이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옛날 얘기 같은데, 정말 저 때는 사인펜을 들고 갔어요. 그것도 자기 거를 들고 가서 시험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아예 이제 제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샤프 펜슬이 제공이 되는 거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색깔을 모아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매년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이 샤프 펜슬의 색깔이.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됐냐면, 올해가 약간 고동색인데 예쁘지 않은 고동색이라서,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보는데 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뽑았을까 싶을 정도로. 네.
좀 촌스러운 색깔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뭔가 이렇게 제공이 된다는 거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저 때는, 라떼는 말이죠. 네. 제 거를 다 가지고 갔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매년 일본 뉴스에도 나고 있는데요. 비행기가 날지 않는다더니, 네, 지각생을 이제 데려다 주는 이제 경찰차라든가, 네, 오토바이 서비스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네, 올해도 여전히 이제 이어졌습니다. 근데 비행기까지 멈추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이거는 좀 약간 정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의 수능은 전국에서 보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대학 입학 시험하고 조금 다른 점이죠. 일본은 본인이 선택을 하지만 한국은 일단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몇 전공에서는 이제 수능 점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대다수의 전공에서 수능 점수를 이제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대학을 간다라고 하면 수능을 봐야 되는 게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이제 학교가 시험 이제 장소가 되는데, 그럼 어떤 곳은 굉장히 좋고 어떤 곳은 굉장히 시끄럽고 이러면 굉장히 불평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 특히 이제 리스닝 시간에는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런 이제 상황 설명 없이 그냥 비행기도 안 뜬대 하면 굉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전국을 이제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면 학생들도 되게 그래서 그랬군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하고 굉장히 다른 점에서 되게 이제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신기해하고요. 네. 그래서 올해의 수능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도 많이 완화가 돼서요. 이제 늦게까지 가게 문이 여는데요. 그 덕에 이제 저희 집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좋은 가게가 있나 이제 탐방을 하는 중이에요. 그것도 쏠쏠한 이제 행복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한식당이 있어요. 제 주변에, 저희 집 주변에 걸어서 1분 정도. 이 한식당이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삶의 질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몰랐어요. 이렇게 근처에 한식당이 있는 것만 해도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걸요. 네.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굉장히 원초적인 것 같은데 사람의 본능이 이제 먹는 게 있다 보니까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굉장히 행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비빔밥 먹었고요. 네. 그 다음에 엊그저께는 고기 먹고 왔습니다. 네. 혼자서도 네, 잘합니다. 혼자서 고기 열심히 먹고 왔네요. 그리고 이제 파스타집도 있더라고요. 전부터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제 코로나 상황 때는 계속 문을 닫는 시간이 되게 길었고, 제가 퇴근할 시간이면 거의 문을 빨리 닫았기 때문에 거의 못 가봤는데, 이제 최근에 좀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퇴근길에 들러서 먹고 왔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 주변에 우연히 다른 마트 가려다가 발견을 했는데 일반 주택 안에도 가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레 돈가스를 파는 가게를 얼마 전에 발견해서 내일은 한번 거기 가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네, 좋은 가게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곳곳을 살펴보면 참 좋은 가게도 많고 가볼 때도 많은데 제 성향상 이렇게 돌아다니는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우연히 아니면 참 발견을 하기 힘들어요. 제가 찾아가는 타입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을 해야 가는 타입이라서 제 눈에 띈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하나, 둘 이런 것도 좀 늘려가고요. 다 단골 식당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마음 놓고 먹으러 이렇게 편할 때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네, 그런 단골 식당을 하나 만드는 게 올해 가기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올해 가기 전에 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그러면요. 다음 곡은 조금 옛날 곡 한번 같이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G.O.D가 부릅니다. 프라이데이 나잇. 점심에 짧은 휴식을 시민 로비 콘서트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삿포로 시청에서는 점심시간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콘서트로
1980년 8월부터 시민 로비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콘서트는 뛰어난 연주를 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아 오피스가의 중요한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삿포로시와 인연이 있는 중견 음악가가 출연하며 연주 장르는 폭넓게 피아노, 플룻 등을 중심으로 한 음악, 그리고 한국의 가야금이나 검은고 같은 코노나 한국의 단소 같은 샤쿠하치 등 일본 전통악기가 연주되기도 합니다. 꼭 한번 삿포로시청에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장소는 삿포로시청 1층 로비이며 개최일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주로 네 번째 금요일입니다. 시간은 12시 25분부터 12시 45분까지 약 20분간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방송은 금요일에 방송될 예정인데요. 사실 제가 오늘 녹음을 하러 왔는데요. 오늘은 바로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녹음을 하러 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네, 내일은 휴일이라서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바로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 월요일에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인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했어요. 와, 이것은 아시아 최초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방송 봤는데요. 올해 가수상까지 수상할 줄은 몰랐거든요. 늘 제 예상을 뛰어넘는 방탄소년단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말고도요. 방탄소년단은 페이보릿 팝 듀오 월 그룹 그리고 페이보릿 팝송 상을 받아서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이 이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요,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 양대 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고 하네요. 방탄소년단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수업이 없을 때 이런 방송을 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오늘도 이제 오늘 방송된다는 걸 알았는데 딱 이 방송될 시간에 이제 수업이 있었어요. 수업이 약간 좀 걸쳐 있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무대는 못 봤어요. 유니버스는 못 봤고 버터는 봤는데 이렇게 좀 운이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중요한 순간에 이 올해 가수상 수상하는 거는 직접 봤습니다. 네, 인터넷으로 봤는데요. 이렇게 보면 정말 제 예상을 늘 뛰어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더 쭉쭉 성공을 하길 정말 바랍니다. 네.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한국 이제 그룹이 아시아 최초로 올해의 가수상을 받다니요. 그리고 이제 버터 무대를 봤는데요. 모든 사람이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물론 영어라서 그렇긴 하지만, 영어 곡이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라 부르고, BTS가 이제 호명이 됐을 때, 와, 함성이 있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저는. 네. 아마 이 버터라는 곡 무대가 함성이 있는, 관객이 있는 무대로는 첫 번째 무대였을 거예요, 아마. 뭔가 생경하더라고요. 와. 그전에까지는 그 영상만 찍어서 송출을 했는데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함성이 이게 섞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생경하기도 하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성공하는 방탄소년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방탄도 상을 탔지만 네, 저도 학교에서 우수 수업 실천 교원으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네.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이게 학기별로 한 명씩 표창장을 주는데요. 수업 평가라든가, 여러 항목이 있겠죠. 평가 항목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 봄 학기에는 이제 제가 선정이 돼서 오늘 이제 회의가 있어서요. 거기서 이제 학장님한테 표창장을 직접 수여받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먼저 받고 이제 오늘 회의 때 참석하느냐라는 확인을 받았는데요. 전화를 받고 뭔가 되게 좋기도 하면서 내가 받아도 되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수업도 뭐 좀 대충 한 게 아닌가라는 늘 반성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한 거는 인정을 받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인정받는 거가 있어서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저를 움직이게 하려면 칭찬하는 거거든요. 전 칭찬에 먹고 사는 사람이라서, 네. 칭찬으로 자라나는 새싹이라서,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지금까지는 뭐 피땀 눈물로 수업을 만들었다면 앞으로는 뭐 영어까지 갈아넣지 않을까. 네. 네. 그래서 이게 표창장 뭐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인데 그래도 뭔가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선생으로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우수 수업 실전 교원으로 그래도 뭐 선생이 주 업무가 수업이니까 네, 이런 걸로 좀 인정을 받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좋은 일이 있었고요. 네, 방탄소년단도 좋은 일이 있었고요. 네. 네, 제가 이제 지미에서 그래도 K-POP이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너무 안 한 것 같아서 네,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 네. K-POP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K-POP의 역사나 그리고 제가 들었던 K-POP을 소개를 하기도 했고 K-POP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 뭐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이제 음악을 들으셨던 G.O.D의 프라이데이 나잇이 이제 G.O.D라는 그룹이 굉장히 유명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1세대 아이돌에 속하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 그룹을요. 네, 굉장히 좋아해서 H.O.T 물론 H.O.T의 팬이었지만 H.O.T 다음으로 좋아했던 그룹입니다. 네, G.O.D 그때 육아일기라는 버라이어티가 있었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버라이어티였어요. 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진짜 애기거든요. 진짜 애기를 이 멤버들이, G.O.D 멤버들이 케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스케줄 하면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버라이어티인데요. 그때는 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인기를 되게 많이 얻었어요. G.O.D라는 그룹에. 저도 거기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되게 뭔가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준 버라이어티라서 그때 이제 거의 국민 그룹으로 성장을 했죠. 네, 육아일기라는 이제 버라이어티가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한 그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1세대 아이돌의 곡으로 이제 G.O.D 프라이데이 나잇을 한번 이제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음악 하나 더 듣고 네, K-POP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다음 곡은요. 방탄소년단이 부릅니다. 고민보다 고. 네, 방탄소년단의 고민보다 고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은 K-POP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K-POP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요. 그냥 코리안 팝이죠. 네, 한국에 있는 음악, 한국의 대중음악, 대중가요라는데요. 그러면 발라드는 K-POP일까요? 네, 그쵸? 트로트는 K-POP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제가 처음 의문을 가졌던 게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네, 이 영어곡을 K-POP이라고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전까지는 저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아이돌이 부르는 한국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K-POP의 정의가요. 근데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면서 뭔가 정의를 바꿔야 되는 게 나왔죠. 이게 또 미국 팝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영어 곡이라고 해도 미국 팝은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작년인가요? 이제 데뷔를 했던 니즈. 니즈의 곡은 K-POP일까? 그죠? 전원 일본인의 네, 일본을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네, 그룹인데 이 그룹이 부르는 곡은 K-POP일까?
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사실 리주에 관해서는 K-팝인지 J-팝인지 좀 의견이 분분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리주 같은 경우에는 K-팝의 풍을 하는 이제 J-팝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리주가 나왔을 때도 좀 고민이었어요. 이걸 K-팝에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럼 아이유는 K-팝일까? 라는 생각이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아이유의 곡을 또 아이유를 아이돌이라고 불러도 될까? 또 K-팝이라고 불러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K-팝이라는 것은 원래 그 나라,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가요는 맞지만 사실은 발라드나 트로트는 K-팝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말하고 있는 K-팝은 일단은 한국을 거점으로 하는 가수의 곡이자 한국식의 아이돌 문화가 아이돌 문화에 좀 전반적으로 이제 좀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식 아이돌 시스템에서 나온 이제 아이돌들이 부르는 노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음악뿐만 아니라 뭐 댄스나 메이크업이나 아이돌 문화도 다 K-팝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처음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K-팝은 이런 거지 뭐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제 안에서 결론을 내린 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한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형 아이돌 시스템에서 태어난 아이돌이 부르는 곡이라고 좀 결론을 냈어요. 네. 그리고 그 아이돌이 만드는 문화 전반적인 것이 다 K-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은 이제 4세대까지 나왔다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1세대 아이돌은 첫 번째 나온 H.O.T나 잭스키스나 G.O.D나 아까 곡으로 들으셨던 G.O.D 정도가 이제 여자 그룹 같은 경우에는 SS나 핑클이나 이제 이 정도가 한 1세대 그룹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게 굉장히 많아요. 응원이라든가 그때는 이제 풍선으로 응원을 했지만 지금 팬라이트로 바뀐 거, 그 정도 바뀌었지 응원하는 문화도 그대로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2세대 아이돌부터 뭔가 좀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죠. 동방신기라든가 빅뱅이 가장 소녀시대, 카라, 슈퍼주니어, 샤이니도 이제 2세대 아이돌에 들어가죠. 2PM이라든가. 이런 그룹들이 조금 체계가 잡혔고, 이때부터 아마 보컬이라든가 메인 보컬, 그리고 댄스 중심으로 하는 댄서라든가 래퍼라든가 이렇게 좀 역할이 좀 정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3세대로 넘어오면 이게 BTS가 이제 3세대 아이돌에 속하는데요. 세븐틴이라든가 엑소라든가 트와이스, 블랙핑크, 레드벨벳 이렇게 이제 이런 아이돌이 3세대 아이돌로 보통 구분이 되고 있는데요. 3세대부터는 월드 투어가 시작이 되죠. 전 세계로 나가는 월드 투어 시작이고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는 SNS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가 방송국을 컨택한다던가 직접적으로 컨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이돌들이 아니면 기획사가 운영하는 SNS로 선전을 한다거나 거기서 팬들과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많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쓰고 있는 V앱 같은 것도 이때 생겨난 거죠. 3세대 아이돌부터 V앱이라든가 이렇게 좀 생겨났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4세대를 나눠야 되는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아직은 3세대 아이돌이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메인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4세대는 2000년대, 2020년 좀 지나서 나온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는 좀 앞에 나왔지만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나 스트레저나 있지 같은 에스파, 스트레시 같은 이런 그룹들이 이제 4세대 아이돌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냥 다 3세대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K-팝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고 K-팝의 가장 큰 특징은 저는
사회 비판이라고 생각해요. 뭐니 해도. 네. 그래서 데모, 이것은 옛날 7, 80년대에도 같았는데요. 그때도 데모를 할 때 대중가요를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그것하고 같이 이제 2000년대 들어서도 데모 활동을 할 때 K-팝을 쓰거나, 네, K-팝의 이제 의미를 전달을 하거나 라는 활동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K-팝이 이런 저항 정신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가장 최초의 아이돌인 서태지와 아이들도 이제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곡도 있고, 네, 컴백홈 같은 곡은 이제 그 당시에 가출 청소년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해서 만든 곡이기도 하고요. H.O.T도 처음 나온 데뷔곡이 학교 폭력에 관한 얘기고요. BTS도 사실은 첫 데뷔곡이 학교제도 비판이에요. 또 학교제도를 비판하고, BTS 곡이야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회 비판 곡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들으신 고민보다 고도 약간 사회 비판이 들어갔어요. 네, 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룬 곡이죠. 네. 그리고 좀 K-팝을 또 다른 테마로 해석을 해보자면, 네, 멋진 여성이 나오는, 네, 그런 곡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마마무 곡 한번 듣고 올게요. 네.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네,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듣고 왔습니다. 네, 마마무 곡이 이런 곡이 굉장히 많아요. 네,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라는 이제 드라마의 삽입곡이었던 와우도, 네, 이런 곡인데요. 가사가 되게 멋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저 너를 믿어주면 돼. 길은 너를 따라가. 네, 자, 여기 주인공은 바로 너야. 오직 너여야만 해. 네, 24시간 세상은 널 위해 해가 지고 달이 떠. 어두운 밤을 밝혀 너의 색을 채워.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네, 마마무 곡이 이런 곡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앞세대를 가면 미스에이가 이런 곡이 좀 많았죠. 그래서 배드걸, 굿걸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이 곡 좋아했는데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겉모습만 보면서 한심한 여자로 보는 너의 시선이 난 너무나 웃겨. 이런 좀 도발적인, 네,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여성 이제 아이돌들이 부르는 곡을 잘 들어보면요, 굉장히 자신만만한 여자, 네,를 내세우는, 네, 그런 테마를 하는 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곡들도 좀 K-팝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청춘에 관한 곡이 많아서 저는 좀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의식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청춘에 관한 곡이 있는지는 의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저렇게 조금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의외로 한국 K-팝에도 청춘에 관한 곡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약간 청춘에 관한 곡은 BTS가 담당을 했어요. BTS의 청춘 시리즈가 또 있듯이, 네, 좀 청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BTS가 있었는데요. 좀 세대를 바꿔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청춘을 나타내는 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마 마지막 곡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곡인데요. 네, 루저 러버라는 이제 곡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요, 회색빛 차를 타고 달아나고 있어. 이미 회색빛에서 나왔죠? 네, 청춘은 우울하다는 거죠. 네. 전쟁 같은 라이프, 지기만 했었던 나. 그런데 넌 내 구원이었어. 너와 함께라면 추락도 아름다워. 근데 이게 제가 가사를 보다 보니까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 좀 우울하고, 청춘은 좀 우울하고 힘들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지만 희망은 있어요. 네, 희망은 있어요. 그래서 너라는 이제 존재가 나오는데요. 이 너라는 좀 추상적인 존재긴 한데, 이렇게 너라는 존재가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자라는 메시지까지 전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수란이라는 이제 솔로 이제 가수인데요. 서핑해라는 이제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그 여름에 서핑하는 곡이거든요. 근데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 물결에 잠시 휩쓸려도 지금 멈추기엔 저스트 고예요. 네.
그쵸? 아직은 우리는 젊다라는 거죠. 이제 서핑을 하려면 물결을 이렇게 타야 되죠. 파도를 타야 되잖아요. 이게 마치 이제 인생을 비유하는 듯한 가사여서 의외로 되게 좋은 곡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맘 가는 대로. Right now. 미친 듯 질러봐. 막 이런 가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의외였던 곡이 여자친구의 곡이었는데 전 여자친구 곡하면 굉장히 귀여운 곡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되게 귀엽고 발랄하고 막 이런 곡만 부르는 줄 알았더니 레버린스라는 이제 곡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영어를 찾아보니까 미궁이더라고요. 네, 가사를 보면 뭐 빛을 따라 걸어 홀린 듯이 출구 없는 미로 속에서 그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있어. 네, 빛나는 가짜에 속지 마. 네, 어서 깨어나. 네. 네, 이런 가사들이 좀 청춘의 우울함 그리고 뭐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답답함이 조금 나타나 있죠. 그런데 저 멀리 보이는 문을 지나 좀 더 거친 세상 어디론가 날아올라봐. 네, 끝없이 몰려든 어둠은 다 불꽃처럼 타올라져. 그리고 꺼져버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곡이 좋더라고요. 여자친구의 레버린스. 이것도 좀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청춘에 관한 곡이 의외로 있어서, 지금 뭐 청춘에 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 곡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 의 곡을 보면요. 아이유가 특히 이제 나이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나이에 본인의 감정을 담은 곡을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23살, 그리고 25살, 그리고 28살, 그리고 올해는 29살인 자신의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곡을 곡을 감상을 이제 좀 찾아보니까 특히 이제 23 같은 곡을 들어보면 어렸을 때는 그 곡을 듣고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정작 내가 23이 돼 보니까 그때 아이유 씨의 감정을 알겠다라는 이제 감상평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이에 겪을 수밖에 없는 감정들을 이제 노래한 거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23에서는 진짜 23살인데 들어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좀 느껴져요. 노래에서 굉장히 이랬다 저랬다 뭐 예를 들어서 가사가 난 그래 확실히 지금이 좋아 라고 얘기했다가 아니야 사실은 때려치고 싶어 알겠어 나는 사랑이 하고 싶어 아니야 돈이나 많이 벌래 이렇게 좀 혼란스러운 감정들. 그리고 25살 되면 되게 좀 차분해져요. 그냥 쉬운 게 좋고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어른도 애도 아닌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8의 A씨라는 곡이 나왔는데요. 25살의 곡은 팔레트입니다. 네. 28살에는 A씨라는 곡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랑 겹쳐서 조금 약간은 우울하면서도 옛날을 좀 그리워하는 그런 이제 가사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라일락이라는 곡을 보면요. 이거 뮤직비디오를 봐도 약간 다가오는 서른을 이제 마주보는 이제 29, 20대의 마지막에 본인의 감정을 많이 드러낸 것 같아요. 네, 라일락 꽃이 지는 날 이런 결말이 어울려 안녕 꽃잎 같은 안녕. 네, 그래서 또 얼마나 기쁜 일이야 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요, 기차를 타고 어디 가려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씬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기차가 이제 들어오는데요. 그 기차를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우울한 표정을 짓고 다음에는 활짝 웃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0대의 마지막을 보내는 좀 뭐 불안한 감정도 있겠지만 새로운 30대를 향해서 좀 기대감 있는 그런 표정을 보여줘서 굉장히 뮤직비디오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언저리의 나이에 있으신 분들은 아이유 씨의 곡을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는요. 아까 청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 것처럼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루저 러버를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는요. 중국어 방송이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어는 12월 17일에 담당 예정입니다. 12월 17일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그때쯤이면 눈이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눈에 대한
또 얘기를 하겠죠. 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Tomorrow by Together의 Lose Your Lover 들으시면서 오늘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세요.